안녕하세요. 오늘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이 밤이 지나면 내일 또 일하러 나가시겠지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법률스님의 행복한 출근길과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직장을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왜 일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즉 가족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라고 하실 겁니다. 아니면 보람과 가치를 위해, 조금 더 높은 차원이라면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직장이라는 곳은 쉬운 곳이 아니지요. 흔히들 남의 돈 벌기가 쉽냐? 라고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곳이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힘들다면 수행의 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책 행복한 출근길과 인생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곳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1편 행복한 출근길.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두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곳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가도 또 얼마 다니지 못하고 또 괴로워 못 살겠다 하고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해 팩수로 지낼 때도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둘 거냐 말 거냐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직장은 그냥 다니면서 괴로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 괴로움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신을 먼저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으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직장에 그냥 다니면서 이제부터 수행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자기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홍보할 때는 아무리 많아도 80집만 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내 관점에서 남의 삶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하며 시비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시비분별을 함으로써 상사와의 관계에서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든 그것은 상사의 인생입니다. 상사의 인생을 내가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 내 방식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못된 성격을 가진 상사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 보이고 싶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니 눈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면 도리어 그 사람의 눈치를 안 살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존재에게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열등감은 비교에 의해서 생깁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버리는 것은 제1의 기린 쾌락에 속합니다. 화가 날 때 무조건 참는 것은 제2의 기린 고행에 속합니다. 해탈의 길은 두 길을 떠난 제3의 길 중도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알아차림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화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참는 쪽으로 가지 말고 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그 화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그라질 때까지 지켜보면 됩니다. 화가 나는 경우는 내가 옳고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으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탁 놔버리면 됩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참회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참회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입장만 고집해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미워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적성을 따질 것도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성에 안 맞아 괴롭다 하는 것도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은 욕심입니다. 어차피 일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마음을 확 바꿔서 이 직장을 정말 좋아해 버리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보이나요? 내 안의 욕심들이. 사람은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즉 돕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도왔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바를 다 하지만
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의 문제입니다. 그가 내 말을 따를지 안 따를지도 그의 문제입니다. 아는 만큼만 가르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놓아버리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평가하는 것은 상사의 몫입니다. 상사의 몫인데 내가 왜 남의 권리에 관여를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 일입니다. 놀기 삼아 열심히 하고 다른 것은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창의력도 더 나오고 상사에게 가서 얘기할 때 떨거나 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승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을 해서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허례허식적인 것에 빨려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칭찬을 바라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저절로 절약됩니다. 하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라고 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나 사장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돈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돈에 팔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자체가 여러분의 수행처가 되고 여러분이 복 짓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편인생 수업,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잔소리와 간섭은 자식을 등지게 합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고 그리워하는 바로 그때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늘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지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으로 삶에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쓰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주인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돈, 지위, 권력, 인기를 얻으면 성공이라고들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합니다. 친구들이 나쁘고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 이것은 인간관계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에는 정년기가 따로 없습니다. 58세가 됐는데 외로움을 탄다면 결혼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원만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온 습관이 너무나 오래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남과 같이 사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도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도 뜸이 푹 들어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 멋이 나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젊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린 친구를 병문안 후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사람은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요.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자신은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요즘 암 발병률이 왜 높아졌을까요? 예전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암의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치매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옛날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동요 같은 것은 나이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 중에서도 행복했던 기억보다 고생했던 기억, 상처 입은 기억이 오래 남아요. 눈은 뜨고 있지만 꿈속에 계시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머님이 20번 물으면 그때마다 연불하듯이 대답하면 됩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지요. 그런데 바다 전체를 보면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이 출렁거릴 뿐입니다. 숨이 끊어져 몸이 흩어지는 것이나 하루하루 세포가 바뀌는 것이나 다 똑같은 변화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변화뿐인데
보이면 살았다고 하고 안 보이면 죽었다고 하고 안 보이다 보이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은 살고 싶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말씀을 듣다 보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인생 얘기를 하다가 사무실에 돌아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살아보면 사라진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살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일 겁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운이 좋을 때도 있었죠. 힘들었을 때 주저앉았으면 좋은 날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과거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라는 영화에서 파란만장한 여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고 말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본 대사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라고 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겁니다. 오늘하고 다를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